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째 시간에 이어서 147페이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정부부가제도, 이번에는 신고 납부 세무, 신고 확정제도 여기 할 차례입니다. 147페이지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를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신고해서 하는 게 되게 민주적이죠. 여기는 정부가 너는 얼마야?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좀 권위적이라고 할까? 좀 이게 좀 반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계산해서 신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좀 민주적이다, 그런 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의 보면은 맨 밑에 국민이 재정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점에서 민주적인 납세 방법이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신고 확정 세목에는 법서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거예요. 이게 뭐 대표적인 거고, 정부부가제도 세목은 그 상속세, 그다음에 증여세 이런 거예요. 나중에 진로 나가면 다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 확정제도 그 148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잠깐 저번 교시 잠깐 설명을 했지만, 두 번째 발신주의 특례가 인정이 된다. 두 번째 줄 발신주의 특례가 인정되어서 통신일, 그러니까 우체국 가서 소인 우체국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우체국 신고한 날에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림 기억나죠?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사의 관청이 확정권 행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결정 변경에 의해서 확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세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확정이 돼요. 그죠? 확정이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신고 확정 세목이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느냐, 국가에서 그냥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봐주기,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가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과세권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 무신고가 됐을 때는 정부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신고 확정 세목이라고 해서 무신고까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법소부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 확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무신고가 됐을 때는, 그리고 오류나 탈루, 그런 거 있을 때는 정부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동 확정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 경정 결정, 조금씩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이. 국어가 좀 어려워요. 국어가. 결정했죠. 결정. 그죠? 요 말은 알겠어요. decision. 결정을 했다. 결정. 요 말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결정?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이게 경정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한자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건데, 경정이 뭐냐?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자, 보시면 경정이라는 게 다시 경자, 올바를 정자, 다시 올바르게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올바르게 결정을 한다. 원래 결정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보시면 첫 번째 세법은 신고 확정 또는 정부 확정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는 이를 다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세목, 부가 세목이 있는데 맨 처음에 결정한 게 잘못됐어요. 1차적으로 결정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죠.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는 거를 경적. 그죠? 바로 잡죠. 그 바로 한 번에 바로 잡아서 끝나면 제일 좋고, 바로 잡았는데 좀 시간이 돌려서 보니까 요 바로 두 번째 요 바로 잡은 것도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경정. 네, 재경정이라고 해요. 재경정. 바로 잡는데 다시 제자예요. 다시 제자. 재경정이라고 해요. 재경정. 그죠? 이것도 세 번째. 이해되세요? 하여튼간 바로 잡는 거야. 바로 잡는 거. 경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14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신고 확정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어서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처분을 결정 또는 당초 결정이라고 하고 처음이고, 그죠? 당초 결정이라고 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에 오류 탄류가 있어서 납세 의무를 고쳐 결정하는 것을 경정 결정이라고 한다. 정부 확정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결정하고 틀려갖고 다시 결정하고, 근데 다시 경정했는데 또 틀렸으면 재경정하고, 이거 틀려서 또 재경정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과세권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149페이지 양가로 2번.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몇 줄은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당초 결정 후에 뭐가 돼요? 경정 결정이 되면 이 경정 결정의 효력은 경정 결정주의 효력은 증액 또는 차액에 관한 부분에서만, 많이 키워둡니다. 부분에서만 효력이 발생을 하고, 당초 결정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납부 의무는 경정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의의 날짜입니다. 임의의 날짜. 1월 1일 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그죠? 1월 1일 날 그냥 심플한 예로 요만큼 세금을 결정을 했어요. 1월 1일 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일 날 보니까 너무 가깝다. 3월 1일. 한 6개월 지나서 7월 1일 날 보니까 이제 뭐가 잘못돼갖고 뭔가를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만큼. 이게 7월 1일. 이렇게 됐어요. 문구를 다시 읽어보면 당초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납세 의무는, 그죠? 요만큼에 대해서 납세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죠? 1,000원이고, 납세 의무는 결정 경정, 요게 만약에 해서 여기가 추가로 2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그냥 과세권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라든지 소멸시효 기간 이런 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따로 2번 따로 그런 것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원래 1,000원을 냈고 그 다음에 7월 1일 다시 또 200원을 추가적으로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0원과 200원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돈만 뭐 세금만 내는 거는 똑같은데 이 법률 효과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모든 법률 효과는 1,000원의 성립, 1,000원의 어떤 그 상술세액이 나오게끔 됐던 그런 모든 그런 게 요거는 1월 1일 딱 결정이 된 거고 그 나름대로 확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요 200원 나온 거는 7월 1일 날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간다는 거예요. 법률 효력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경정. 그 다음에 수정신고. 자, 그럼 수정신고 보시면 의의가 첫 번째 줄 과세표준 신고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에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네, 동그라미 1, 2, 3번은 보시면 첫 번째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것보다 어떻게 됐다?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죠? 밑에도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취지. 이거는 수정 신고는 이제 자기 취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수정 신고 네가 수정해라. 납세도 당신이 알아서 내가 세무서가 부과하기 전까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수정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알아서 다시 수정해서 내라.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수정 신고의 요건 동그라미 1번 자격은 법정 신고 기간 내 과세표준 일단은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한 납세고요. 그러니까 무신고는 안 되고요. 신고 기한 내 정상적인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한 후 신고라도 과세권자가 세무서가 결정 경정하기 전까지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그런 사람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동그라미 수정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줄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장이 전까지, 그러니까 세무서가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당신의 세금 얼마입니다. 결정 경정을 하기 전에 납세자인 내가 먼저 수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양가로 4번의 효력 정부 확정 세무 이거는 협력의 의무가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이렇게 먼저 신고를 해요. 그리고 납부도 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도움을 주는 협조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신고 확정 세무, 법소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밑에 줄 수정 확정의 효력은 그중 증액 또는 차익의 부분에만 미치고 당초에 신고에서 이미 발생되는 법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동그라미고 가산세 감면 밑에 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은 가산세가 얼마큼 감면해 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정 신고라는 게 자기 결정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세무서가 신고 제출된 모든 수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거잖아요.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반성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마움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세금을
100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뭐 70원만 낸 사람이라면은 30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이걸 본세라고 하고. 근데 신고를 내시당 좀 잘못했고 또 늦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가 있는데 정부의 협조를 했고 스스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한 내에 했다면 퍼센티지를 두고 가산세를 깎아줘요. 그래야 뭐 납세자분들이 자기 시정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본세는 다 내야 되고 가산세만이라도 좀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유인이 있거든요. 신고를 해서. 그래서 그 가산세 감면이 이 표에 151페이지에 나오는 뭐 2년 내에 언제까지 하면은 뭐 몇 프로를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중에 차등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본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내가 70원을 냈어요. 원래는 100원을 내야 돼요. 세금을 100원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덜 신고해갖고 70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원을 이제 추가로 하기로 했어요. 30원을 이 30원을 추가로 이제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고 갖다가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소득세, 중앙소득세처럼 근데 100원을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70원만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갖고 뭐 이제 8월 31일 한 거예요. 이렇게 8월 31일 날. 그러면 5월 30일 한 사람은 정상연화선 100원 내는 건데 이 사람 70원만 냈어요. 근데 8월 31일 날 이 사람 정상연화선 안 내도 되고 30원만 하면은 둘 다 부담색이 똑같죠? 얘는 정상적으로 한 사람,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똑같다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게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를 발생시킨 거에 대한 페널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가산세. 그래서 30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40원 정도 내게 하는 거예요. 40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 얼마가 되죠? 110원이 되죠. 그죠?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100원만 내야지 이런 유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잘못을 먼저 알고 정부가 결정 변경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한다면 정부 일을 이렇게 덜어주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본세 100원 중에 얼마를 깎아줘서는 아니고 그리고 가산세 10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얼마를 감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산세 요거를 본세가 아니고요. 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치우고 151페이지 경정 청구권. 그럼 이렇게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5년 내 과세 두 번째 줄 끝에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5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또한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 1, 2, 3, 4에 해당되는 때에는 5년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언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앞에는 5년이지만 이렇게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으면은 얼마? 3개월이야. 3개월. 그래서 1, 2, 3, 4에 동그라미가 나열이 있으면 나열이 예시 규정이 아니고요. 딱 나열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 때문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원래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원래 100원이었는데 보니까 세금이 이제 소송으로 인해서 세금이 바뀐 거예요. 그럼 바뀐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이나 경정. 그래서 원래는 세금이 200원이었다가 이제 세금이 만약에 뭐 50원으로 줄었다. 그럼 150원에 다시 경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어로만 보면은 문구로만 보면 되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그러니까 이제 명의만 사장이에요, 명의 사장. 그냥 반바지 그린 거야, 반바지. 명의 사장. 그리고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실질 사장이 있어요. 실질적인 사장, 대표가 있어요. 근데 서류상은 다 예로 돼 있어요, 이 사람으로. 이 사람도 있어요, 서류상. 그러면은 뭐 세무서나 뭐 은행이나 다 서류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명의사장인 이 사람 A를 다 이 사람이라고 알게, 이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름만 빌려준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B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모든 걸 다 책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세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이거든요. 실질은 A한테 귀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죠?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가요, B한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세조액에 따라서 상해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결정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나라마다 세법이 다 있고요. 조세가 서로 다 달라요. 그래갖고 뭐 한미 FTA, 뭐 유럽과 또 FTA, 뭐 칠레 FTA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세 협약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100원 부과합시다 세금을. 근데 이제 다시 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닌데 이거는 이제 다시 뭐 200원 부과합시다 뭐 아니 뭐 50으로 낮춥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됐을 때는 조세 조약이 다시 협정이 돼서 확정이 됐을 때는 그 확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에 다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뭐 4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150페이지 박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박스가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인데 자 보시면은 사유 이건 과소신고했을 때 이거는 과다신고했을 때 그리고 청구권자는 하여튼간 납세자예요. 납세자.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을 과세 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람이 대상이고요. 기한 후 신고도 대상이 되고 단 정부가 먼저 알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수정 신고는 방금 말한 것처럼 과세관청 결정 경쟁이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고 결정 전까지. 그리고 경정은 5년 동안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5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원래 이제 세금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얘는 신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700원으로 한 거야. 700원 세금을 덜 신고했죠. 그죠? 그래서 수정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거고요. 얘는 세금을 1,300원으로 한 거야. 그럼 신고를 해서 돌려받아야겠죠. 이해돼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받는데 이 납세자가 경정 청구할 때까지 1000년 만년 기다릴 수가 없고 민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인 권리의 전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5년 안에 300원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환급 신고를 경경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안 돌려주고 그냥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의미고요. 수정 신고는 내가 좀 덜 신고했으니까 이게 신고를 바람직하게 하라는 거고, 당신이 낙서에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은 국가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3페이지 납세 의무의 확장, 뭐 승계, 뭐 제2차 납세, 연대 납세, 제2차 납세 쭉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제가 또 찬찬히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